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기업은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겉만 보면 그냥 평범한 실적 발표 같지만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이 꼭 풀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적의 진짜 속내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2025년 성적표로 첫인상을 한번 보고요. 왜 수익성이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어서 재무상태표의 빛과 그림자까지 꼼꼼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와 리스크는 뭔지,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2025년 성적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숫자들부터 딱 보면서 사이닉 솔루션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 첫인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5년 연결 매출액이 1,545억 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생각했을 때, 회사가 그래도 꽤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견고해 보이는 실적에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년 대비 매출이 7.7%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성장이 멈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세요. 무려 52.3%가 급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줄었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충격적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니,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는데 왜 이익은 이렇게까지 폭삭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 엄청난 차이, 그 원인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범인이 바로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판매관리비에 있었습니다. 매출총이 감소율은 한 6%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판관비가 63억에서 83억으로 무려 31.7%나 폭증하면서 남아있던 영업이익을 그대로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판관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사업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둘째, 일부 고객사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늘렸다는 겁니다. 자, 수익성이 왜 나빠졌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재무상태표를 통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의 밝은 면,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시죠. 단기적인 빚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자산이 37.6%나 늘었습니다. 이건 꽤 인상적인 수치예요. 하지만 이 밝음 바로 뒤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핵심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2024년에는 7억 흑자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23.8억 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회사 전체의 자산은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본업에서는 현금이 줄줄 새고 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 답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1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받았으니 전체 자산 규모는 커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본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부턴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사이닉 솔루션은 과연 어떤 성장 계획,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턴키 솔루션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고객사들을 위해서 설계 지원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계와 생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요.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CIS,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회사를 딱 받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미래에는 뭘로 먹고 살 거냐? 회사가 제시하는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센서 기술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겠다. 둘째, 170개가 넘는 탄탄한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고 셋째, 전기차나 오지 시장을 겨냥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장밋빛 전망만 보고 할 수는 없죠. 이제는 반드시 확연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보고서가 스스로 인정한 약점들이에요. 주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산업의 주기성, 환율 변동 위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확인했던 바로 그 문제,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에 대한 투자 판단은 결국 이 저울질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불케이스, 즉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탄탄한 고객 기반과 명확한 미래 성장 전략 같은 것들요. 반대쪽 저울에는 베어 케이스, 즉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나빠진 이익과 마이너스로 돌아선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사이닉 솔루션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현재 드러난 이 단기적인 리스크들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감사합니다.